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제 경제산업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좋은 뉴스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거 참 힘들죠. 요즘에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그 다음에 고용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고용이 늘었다는 뉴스도 사실은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계속 늘어요. 이건 뭐 전 정부 때도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냐, 혹은 뭐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에 더 늘려서 뽑아놓고 청년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그 비판했던 세력이 지금은 집권 세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서 뭐 노인 일자리가 좀 늘어나면 이제 고용이 좀 개선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막 지적했던 것을 주고 다시 되돌려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사실은 그런 비판을 또 받기도 하고, 사실상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좋은 일자리가 생길 여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체감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경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 처리를 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결론 지어보는 것을 경험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래를 향한 건 대체로 규범적이에요. 규범적이라는 것은 당위성이 막 따라옵니다. 그래갖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돼 가지고 아마 또 이제 우리 이슈로 한번 올라오기도 할 텐데, 뭐 이미 이걸 지지난달인가 뭐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그죠? 예고가 됐을 때 다뤘었는데, 그때도 제가 과학이라고 막 단호하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원래 과학자는 이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과학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혹은 제 판단은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하고 또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당연한 과학자의 태도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인 같은 거예요. 정치인 같은 거.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또 이제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 방류에도 문제가 없다, 이게 과학인데 왜 안 믿냐라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부도 이제 다급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제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같은데 뭐 연구 논문 같은 거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잘 모르겠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 너무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분석조차 할 수 없다, 이런 학자들이, 왜냐면 도쿄전력 같은 데서 그걸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사람이 더 많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 측이 됐건 혹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쪽이 됐건 간에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발췌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이랬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오염수 나 마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의학자들은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거 핵과학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신체에 이게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대한 평가를 의학자들은 그 누구도 말한 바가 없대요. 그렇게 보면은 과학이라는 거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고, 과학자들 간에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이 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거를 자꾸 뭐 자기네 쪽에 유리한 걸 갖다가 끄집어다가 야, 우리가 주장하는 건 과학이고 니네가 말하는 건 미신이야, 뭐 니네가 말하는 거는 뭐 이거 괴담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태도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드라이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를 막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누누이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돌아와서 경제도 그래요. 경제도 기사들을 보면 이건 앞에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뭐 어쩔 때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도
기자들이 막 난리치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또 되게 잠잠하다가 그건 아마 언론사의 데스크가 좀 그 수위를 좀 조정하는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게 진짜로 좋지 않은 현상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도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때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궁극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기득권 싸움이라는 게 경제적인 결과를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경알못이 되면 안 돼요. 경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되면 안 되고 경제를 잘 아는 시민이 돼야 되는데 어려워요, 경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랑 좀 친해져야 되고 통계치들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이제 공부를 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올 2분기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불황형 흑자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당연히 우리 시사상식책은요 객관성을 견지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딱 써준 건데요. 제가 언론사들 헤드라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언론사들이 뭐라고 헤드라인 내보냈냐면요. 흑자 났다고. 올 2분기에 흑자 폭이 개선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거는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짜 필요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정보를 완전히 숨겨놓고 발췌해서 이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악의적이고요. 나쁜 거예요. 진짜. 그런 데들이 뭐 온라인 언론사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십 개가 생겨갖고 막 그렇게 선동하고 있으니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헤드라인만 보고 야 그래도 경제가 괜찮아지나 봐. 나는 힘든데 주변은 좀 괜찮아지나 보지? 우리나라가 좀 희망은 있나 보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불황형 흑자가 뭔가? 여기서요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요 실질 GDP 뭐 이게 나왔습니다. GDP라는 개념에서부터 한번 접근해봐요. GDP가 뭐냐? GDP는요 국내 총생산을 말해요.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해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따질 때요 명목으로 따지는 게 있고 실질로 따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실질만 봅니다. 실질만 보는데 요거는 이제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는 거예요. 물가를 고려해서 물가 변동분을 빼고 계산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려보고, 우리가 실질 GDP를 계산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을 파악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공식은 어떻게 되냐? 경제 성장률 공식은요 기준시라고 얘기해요. 기준시, 이게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기준이 되는 시점에 기준시의 GDP, 기준시 GDP 분의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비교시의 GDP 빼기 기준시 GDP. 그러면 기준이 됐던 시점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시점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변동된 양을 분자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기준시 GDP를 기준으로 놓고 진짜 말 그대로 요거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늘어나고 줄어든 것이 몇 %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경제가 5% 성장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초코파이만 생산하는 경제라고 치면 100개 초코파이를 생산했었는데 올해에는 105개 생산했어요. 그래서 5% 경제 성장했네요.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여기 GDP를 이 실질 GDP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23년 2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2분기면은 이거는요 이제 4, 5, 6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전기면은요 올해 1월, 2월, 3월보다 성장했다는 건데요.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항상 전년 동기 대비로 봐요. 계절적 요인 같은 것들, 시기상의 요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전년 동기 즉 작년도 2022년도 이제 2분기에 비해서 0.9%가 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기별로 성장하는 것이 쌓이면 나중에 가서 몇 퍼센트 성장이다 이렇게 좀 개선되니까 성장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다행인데 이거 다 숫자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해요. 이거를 과학적 연구를 할 때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걸 수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수치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느낌적인 느낌보다는 훨씬 더 정확성을 가져다 주지만 숫자 노름으로 인한 좀 착시 현상 같은 것도 또 생겨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를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 GDP를 계산할 때요. 자, 이제 또 끄집어 내려와 볼게요. 이 GDP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때는요. 여기다가 가계 소비를 집어넣고요. 플러스 기업의 투자를 집어넣어요. 기업의 투자를 집어넣고 플러스 여기다가 정부 지출을 집어넣습니다. 정부 지출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플러스 순수출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는데 순수출이 뭐냐면요. 수출에서 수입한 만큼을 빼는 거예요. 수입한 만큼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는 건데 보시면은요. 자, 수출 부진이 이어졌대요. 수출 부진이.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었대요.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출은요.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면 그러면요. 뺄셈으로 했을 때 남는 게 더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이게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출이 플러스 값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는데 불황이죠. 수출이 안 되는데 수입은 더 못해. 왜? 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소비가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수입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가공무역을 하잖아요. 수출이 줄면 수입도 줄어요.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가공무역이라는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외국에다 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뭐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근데 왜 그러나 보면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막 낭비했으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겨울에요. 진짜 뜨겁게 에너지 쓰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들이 그죠? 좀 뜨겁게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가 찜질방이냐 이 자식아 이렇게 등 짝 스매시 날라올 거고 여름 같으면 에어컨 막 빵빵하게 틀으려고 해봐요.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막 되게 낭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왜 에너지원을 이렇게 많이 수입하나 이렇게 놓고 보면 요게 이제 결국에는 뭐로 가냐 이걸 다시 정류해 가지고 외국에다 팔아요. 이런 걸 가공무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출길이 좀 막히면 수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는 데다가 국내의 가계 소비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방금 전에는 기업 투자랑 연동되는 거죠. 근데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외국 물건도 막 사다 쓰는데 우리가 소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확 줄어들면 둘 다 줄어서 진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암울한 뉴스인 거예요. 그런데도 숫자상으로는 성장한 걸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언론사라는 데가 그렇게 쓰면 그건 이제 폐간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그건 진짜 문제라고 봐요. 언론사의 소명은요 돈 벌어먹는 기업이 아니에요 원래. 응? 아니 언론이 그러려고 존재하는 데 아니잖아요. 나 가서 딴 데 물건 만들어 팔아야지. 언론은 원래 그래서 편집권과 경영권을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에 그거 무너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편집권 쪽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잘 골라내서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언론의 소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인 존경해줬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즘에 왜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부르는지 잘 돌이켜봐야 돼요. 그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레기라는 소리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인이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좀 받더라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정보를 지켜내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언론인이 존경받았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언론인도요. 그냥 입사시험 봐서 회사 취업한 직장인이에요.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왜 언론인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자한테 질문할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 질문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자가 가가지고 질문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믿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기자라고 그러면 인정해주고 왜 그렇게 했었던 거겠어요. 근데 최소한의 그런 양심까지도 무너졌다고 판단이 들면 더 이상 이제 기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기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옹호해주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나쁜 그 구조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멈춰져야 돼요. 이게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심각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불황형 성장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 민간 소비마저 반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대잖아요. 코로나 풀리고서 우리가 민간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었는데 다시 확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가계 구성원들은요 소비를 줄이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내가 가진 돈으로요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0.1% 감소했잖아요. 근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며 순수출의 경제 성장 1.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와 퍼센트를 다이렉트로 붙여서 뺄셈하고 그러면 나오는 게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 하나 볼게요. 또 이제 암울한 얘기인데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있어요. 근원 물가가 4.5%가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원 물가란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서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물가고요. 근원 물가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물가 지수를 뭐 이렇게 규정하는 기준들이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 있는 것은 좀 제외한다 그랬는데 장마나 가뭄과 같은 계절적인 영향이나 석유 가격 등 물가 변동분은 빼고 간다 이런 얘기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누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즉 근원 물가 지수를 말하는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 상승했는데 이게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월에서 7월 6.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요 외환위기를 겪어서 달러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석유를 사올 때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구하려면 우리나라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라 환율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됐던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도 이게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것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것도 뺐겠죠. 빼고도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그러니까 다른 물건들도 막 사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석유류는 뺀다 쳐도 그죠? 예, 다른 물건들도 똑같은 이치로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이 근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가장 최고로 높대요. 근데 이런 뉴스를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이런 거 포털에 안 떠요. 맨날 진짜 누가 누구 찔렀다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보여. 포털 같은 데 보면. 응? 그래서 이게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한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뉴스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한번 뜨면은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도 축하해줘야 될 일이고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인 건 맞지만 왜 이 비중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국민들이 클릭을 안 해서 그런 것이 근본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하다 하면서도 당장에 내 눈앞에 돈이 얼마가 벌려지냐 이런 것만 관심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도 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국가가 부자가 돼야 개인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요 개인도 가난해지죠.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여느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특히 그 적도 부근에 있는 국가들 그런 데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내 개인기가 아무리 출중한들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겠어요? 거기서는 독재자 밑에 어떻게 좀 빌붙는 사람 몇이나 잘 살겠지? 이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고 우리가 잘 견제해서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일을 잘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심각해요 되게.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국가도 굉장히 지금 정부도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해요. 왜냐면은요 제가 여기다 픽은 안 해왔지만 지금 보니까 정부의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금은 누가 내주냐면 가게, 기업, 이 구성원들이 경제활동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거두면 거기에 일부를 떼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데 경제가 위축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세금을 낼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못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측치에서 한참 벗어나서 지금 심각한데 정부는 또 한편으로는 뭘 또 부여잡고 있냐면 재정준칙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거거든요. 이게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시카고 학파가 있어요. 이분들이 신자유주의의 아주 이제 중심축을 이뤘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1980년대 이럴 때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걸 막 따르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쓸 때 긴축하라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 정부가 그러다 빚지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둘 생각도 없고 오히려 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걷던 세금도 많이 좀 빼주는 것도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 그 읽다 보시면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된 것도 다 막 예외로 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거 좀 늘려주고 이랬다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왔었거든요. 지난 1년간.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재정준칙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돈은 쓰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무지출해야 되는 것들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세금을 줄여주고 있는데 의무지출은 그대로 있고 그런 속에서 지금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재정준칙 때문에 돈을 더 한국은행한테 빌려다가 쓸 마음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기대는 이런 거였습니다. 중국이 이제 완전히 그 코로나 봉쇄를 아주 심각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야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면 우리 경제가 또 순풍이 불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도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따 뒤에 가서 우리가 외교나 아니면 통일 이슈에서 다루게 될 텐데 지금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견제 라인에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붙어버려서 중국이 굉장히 내심 불쾌하고 있는데 뭐 우리의 뭐 안보 전략은 항상 미국 중심으로 같이 거기에서 이제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갔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일각의 뭐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아무튼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중국이 괜찮아지면 우리 경제가 중국하고 연동돼서 이게 이제 싱크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로 2000년대 이후에 선진국까지 발돋움한 겁니다. 사실 중국한테 수출 많이 하고 돈 벌어서. 그래서 그게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하고의 외교적인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은요. 뭐 현장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고 중국하고 거래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 가는 것도 이제 풀어줬다라고 해서 조금은 기대도 되지만 결정적으로 중국 경제가 역대 최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안 좋아요. 중국 경제가 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 하늘이 맑지?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늘이 맑지? 중국이 아직도 제대로 공장 가동을 안 하나? 뭐 그것만으로 우리 하늘이 그렇게 미세먼지를 뒤덮이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건 중국이 열심히 공장 가동할 때는 우리 하늘도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요즘에 이게 무슨 기상적인 이유인 건지 뭔지는 제가 이제 아직 그건 조사는 안 해봤어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정도로 의심될 만큼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코로나 때 왜 우리 하늘 되게 맑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경제활동을 좀 줄였었고 중국도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늘이 좀 맑았다 이런 분석들이 그땐 진짜 있었는데 그런 게 재현되나 할 정도로 요즘에 하늘이 좀 맑아. 중국이 많이 어렵나? 라는 생각을 그냥 이거는 반신반의 한번 해봤는데 어쨌거나 중국 경제가 되게 어렵대요. 되게 어려워가지고 시진핑 체제가 막 흔들릴 정도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직은 견고해 보이긴 해도 일단 속으로는 골병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글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경제가 회복돼야 정부도 세수를 좀 걷어들여서 어떻게든 재정준칙을 지키든 뭐든 할 텐데 지금은 이도저도 되게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는요 좀 보수적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언제나 언제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때 뭐 경제가 회복됐다 고용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도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 통계 자체가 원래 굉장히 또 이제 고용 통계 자체가 좀 이렇게 그 감춰지는 경향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 같은 데가 희한하게 뉴스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숨겨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잘 좀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면까지 이렇게 들여다보시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환경은 잠깐 쉬었다가 또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죠.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